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아니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못생긴 게 아니다. 한국에 가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 이거 농담으로 들리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설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야기들을 보시면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을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틱톡에서만 조회수가 무려 수억 건을 넘어선 코리아 글로우업 챌린지. 한국에 오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이 정말 대단해요. 도대체 한국에 무슨 마법이 있는 걸까요? 정말 한국에만 오면 예뻐지고 잘생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과장된 트렌드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야기들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현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화제가 됐던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TAEVENITI라는 틱톡 계정 들어보셨나요? 이 계정의 주인은 호주에서 온 남성인데요. 이분이 올린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영상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국물에 뭐가 있나?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한 장은 한국에 오기 전 모습, 또 한 장은 한국에서 2년 살고 난 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는 말할 것도 없고 헤어스타일, 패션 센스, 심지어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불과 열흘 만에 틱톡과 유튜브를 합쳐서 39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390만이에요. 열흘 만에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댓글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시죠.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아저씨에서 오빠가 됐다니 한국의 마법이 진짜인 건가? 모든 남자들을 당장 한국으로 보내야겠어.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이 뭔지 당장 알고 싶다. 한국 헤어스타일 연출법 좀 알려달라. 이거 성형한 거 아니야? 너무 달라졌는데? 성형 없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마자 비슷한 영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박이 난 게 바로 한 여성이 올린 영상이었어요. 이 여성은 자신의 한국 생활 한개월 차와 5년 차 모습을 비교한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 이 영상의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700만 회예요. 1700만입니다. 1700만 명이 이 영상을 봤다는 뜻이에요. 한국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훨씬 어려 보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한국인들의 화장법이 정말 궁금하다. 나도 한국에 가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한국행 비행기표 당장 예약해야겠다. 한국 물 좀 받아서 팔면 대박일 것 같은데. 정말 재미있는 반응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그냥 농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영상들을 보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 글로우업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현상이 몇몇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비슷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올라올 때마다 수만,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이 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BBC에서도 특집으로 다뤘어요. BBC요? 영국의 그 BBC 말이에요. 그리고 ITV 토크쇼에서는 아예 K-뷰티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국의 뷰티 문화를 심층 분석하기까지 했어요. CNN, 파크스 누즈, 프랑스의 러 피거로, 독일의 더 스피걸, 일본의 NHK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뭘까요? 도대체 한국에 무슨 마법이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 마법의 정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법, K-뷰티의 압도적인 파워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4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02억 달러예요. 102억 달러라고 하면 한화로 약 14조 원이에요. 14조 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수치가 역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거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년 대비 20% 성장한 수치라는 거죠. 여러분, 20%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20% 성장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K뷰티가 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176개국으로 한국 화장품이 수출되고 있어요. 176개국이에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한국 화장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미국에서 한국이 화장품 수입국 1위가 됐다는 거예요. 1위요? 그것도 어떤 나라를 제치고 1위가 됐는지 아세요? 바로 프랑스예요.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샤넬, 디올, 랑콩, 이브 생 로랑 이런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의 본고장이죠.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뷰티와 패션의 중심지였던 프랑스를 한국이 제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뷰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국의 뷰티 철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구의 뷰티가 뭐에 집중했는지 아세요? 가리는 것이었어요. 결점을 가리고 단점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 이게 서구 뷰티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K뷰티는 달라요. K뷰티는 만드는 것에 집중해요. 좋은 피부를 만들고 건강한 모습을 만들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BBC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한국은 단순한 3단계 스킨케어를 넘어서 7단계에서 12단계까지 이르는 정교한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2단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인들이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모습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래요. 한 러시아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니까 한국 동료들이 모두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나 했더니 양치를 하더라고요. 매일 점심때마다 양치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비결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국인들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마법, K 콘텐츠의 클로즈업 효과예요.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BBC에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한국 드라마나 K-팝 음악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클로즈업 샷들이 연예인들의 피부에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시면 어떤가요? 배우들의 얼굴이 정말 자세히 나오죠? 모공까지 보일 정도로 클로즈업 되는 경우가 많아요. K-팝 뮤직비디오나 음악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거래요. 왜냐하면 서구 드라마나 음악 방송에서는 이렇게 클로즈업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조명이나 각도로 최대한 완벽해 보이게 만들어서 찍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한국 콘텐츠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도 클로즈업을 해요. 그래도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피부가 좋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미국 여성이 이런 후기를 남겼어요.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정말 가까이서 찍은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피부가 정말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CG인 줄 알았는데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스킨케어가 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K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K뷰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관광재단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2024년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 서비스 업종 거래액이 364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31% 증가했대요. 231%요. 2배가 넘게 증가한 거예요. 특히 퍼스널 컬러 진단 같은 서비스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신에게 맞는 색깔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외국에서는 흔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 마법,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총체적 변화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단순히 화장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코리아 글로우업 챌린지에 참여한 한 독일 남성의 후기를 들어보시죠.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정말 대충 살았어요. 세안은 비누로 대충 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바다 가거나 스키장 갈 때만 발랐어요. 머리도 대충 감고 말리고 옷도 편한 것만 입고 다녔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남자들도 스킨케어를 정말 꼼꼼히 하더라고요.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토너, 에센스, 세럼, 모이스처라이저까지.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정도 따라해보니까 피부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옷 입는 스타일도 바뀌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바뀌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의 마법이에요. 단순히 제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는 거죠. 네 번째 마법, 한국인의 외모 관리 철학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또 놀라는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인들의 체형과 스타일이에요. 스위스에서 온 한 관광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뷰티에 관심이 많은 나라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정말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체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키가 크고 몸매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패션 센스도 정말 뛰어났어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패션 매거진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2cm, 여성은 159.6cm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큰 편이에요. 그리고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깨끗하고 하얀 피부를 유지하는 모습에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고 있어요. 한 일본 관광객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도 스킨케어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남성들의 스킨케어 문화가 정말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 현상의 규모를 보여드릴게요. K뷰티가 글로벌 시장을 점령한 현황부터 말씀드리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은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전년 대비 20% 성장한 수치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아요. 주요 수출국을 보면 중국이 여전히 1위로 19.6%를 차지하고 있어요. 10억 8천만 달러 규모죠. 그런데 2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미국이에요. 10억 2천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3위가 일본으로 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숫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정말 놀라워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미국이 수입한 한국 화장품 규모가 17억 4천만 달러예요. 이게 전체 수입국 중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미국이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그리고 틱톡에서의 파급력도 정말 대단해요. 해시태그 KBAUTY 해시태그가 틱톡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아세요? 무려 56억 뷰를 기록했어요. 56억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해시태그 KORANSUNSCREN 해시태그는 분기 대비 106% 증가했어요. 한국 선크림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코리아 글로우업 관련 영상들의 조회수를 다 합치면 수십억 건을 넘어서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실제 브랜드들의 변화 사례들도 정말 놀라워요. 선바임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이 브랜드의 레티놀 세럼이 1년 만에 100만 개가 판매됐어요. 100만 개요? 하나의 제품이 1년에 100만 개가 팔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ANUA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이 브랜드는 아마존에서 톱 브랜드로 선정됐어요. 아마존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곳에서 한국 브랜드가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50여 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작은 브랜드들도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는 뜻이죠. 관광 산업에 미친 영향도 정말 엄청나요. 2024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77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8% 증가했어요. 73.8%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91%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라고 해요. 정말 빠른 회복세죠? 특히 성동구, 그러니까 성수동 지역의 외국인 방문자가 2018년 대비 116% 증가했대요. 116%요. 성수동이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 정말 핫한 지역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외국인들이 이제 명동이나 동대문 같은 전통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성수동 같은 힙한 동네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정말 대단해요. 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10배요? 10배가 늘어났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압구정에 있는 위글위글 도산 매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30% 이상이라고 해요. 30%가 넘는 고객이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숫자들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 생생한 외국인들의 후기를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 독일 베를린에서 온 마리아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저는 원래 K-드라마 팬이었어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죠. 그래서 2023년에 한국 여행을 왔는데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여성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인위적이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피부도 정말 좋았고 스타일도 세련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올리브영이라는 곳에 가봤어요.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제 피부 타입을 분석해주고 맞는 제품들을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가득 싸서 독일로 돌아갔어요. 독일에 돌아가서 그 제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한 달 동안 머물면서 한국 스타일을 완전히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헤어도 한국 스타일로 자르고 옷도 한국에서 사고 메이크업도 한국 스타일로 배웠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독일 친구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두 번째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카를로스라는 남성의 이야기예요. 저는 원래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브라질 남자들이 보통 그렇듯이 운동이나 축구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케이팝을 좋아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남자들이 정말 잘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성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남성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머리도 정말 잘 자르고 옷도 잘 입고 피부도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친구가 한국 남자들의 뷰티 루틴을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가 이런 걸 다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효과도 정말 좋았어요. 특히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브라질은 햇빛이 강해서 피부가 상하기 쉬운데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을 사용하니까 피부가 정말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브라질에 돌아가서 한국 제품들을 계속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있죠. 다들 정말 신기해요. 세 번째로 인도 뭄바이에서 온 프리아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원래 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한국 회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3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게 됐죠.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란 게 한국 직장 여성들이 정말 세련되게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일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뷰티 루틴에 대해 알게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킨케어를 하고 간단하지만 세련된 메이크업을 하고 출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선크림을 다시 발라주고 퇴근 후에는 또 다른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언제 이런 걸 다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루틴을 따르면서 제 자신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도 즐거워지고 옷을 고르는 것도 재미있어지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인도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식 루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변화를 본 친구들과 가족들이 정말 놀라워해요. 프리아가 이렇게 예뻐질 수 있었구나라고 말하죠. 네 번째로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온 아데올라라는 남성의 이야기예요. 저는 의대생이에요. 한국에는 의학 연수차 왔는데 6개월 동안 머물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남자들이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깨끗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남자들이 정말 잘 관리하고 다니더라고요. 피부도 좋고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옷도 잘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남자들의 피부였어요. 정말 깨끗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봤더니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가 이런 걸 해도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보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는 햇빛이 정말 강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가 더 중요한데 한국에서 배운 스킨케어 방법들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꼼꼼히 발라요. 아침에 바르고 점심때 다시 바르고 실내에서도 바르더라고요. 나이지리아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런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다들 정말 신기해요. 다섯 번째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카테리나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러시아에서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패션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란 게 길거리 패션이 정말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션의 완성은 바로 헤어와 메이크업이더라고요. 한국 여성들은 옷을 정말 잘 입는데 거기에 맞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으로 완벽하게 연출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정말 세련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메이크업 클래스도 들어보고 헤어샵에서 한국 스타일로 머리도 잘라봤어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한국의 글로우 메이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피부가 안에서부터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이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러시아에 돌아가서 제 브랜드에도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을 접목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반응이 좋아요. 러시아 여성들도 한국 스타일을 정말 좋아해요. 여섯 번째로 멕시코시티에서 온 안토니오라는 남성의 이야기예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예요. 멕시코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K-팝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웠던 게 한국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이 정말 다양하고 세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헤어 관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멕시코에서는 남자들이 헤어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짧게 자르고 끝이죠.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헤어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스타일링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 헤어샵을 가봤는데 정말 기술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헤어 제품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헤어 마스크, 헤어 에센스, 스타일링 제품 등등. 특히 한국의 헤어 케어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자르고 스타일링하는 게 아니라 모발 건강부터 관리하더라고요. 멕시코에 돌아가서 제 헤어샵에도 한국식 헤어 케어 서비스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한국 헤어 제품들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반응이 정말 좋아요. 일곱 번째로 프랑스 파리에서 온 마리 클레어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저는 뷰티 에디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뷰티 매거진에서 일하고 있는데 K-뷰티 트렌드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프랑스가 뷰티의 본고장인데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뷰티 기술과 제품들이 정말 뛰어났어요. 특히 스킨케어 분야에서는 프랑스보다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 화장품들은 대부분 럭셔리하고 비싸잖아요. 그런데 한국 제품들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가격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뷰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성분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고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아내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예방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방식이더라고요. 파리에 돌아가서 이런 내용들로 기사를 썼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프랑스 독자들도 K-뷰티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덟 번째로 호주 시드니에서 온 제임스라는 남성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유명한 TAEVENITI 계정의 주인이에요. 저는 원래 정말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호주 남자들이 보통 그렇듯이 서핑하고 맥주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스타일이었죠. 한국에는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1년만 있다가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2년을 머물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건 한국 사람들의 외모 관리 수준이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스킨케어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달라졌어요. 호주에서는 햇빛이 강해서 피부가 많이 상했었는데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어요. 호주에서는 그냥 짧게만 잘랐는데 한국에서는 제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로 잘라주더라고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옷도 한국에서 사기 시작했어요. 한국 옷들이 정말 세련되고 핏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호주에 돌아갔지만 한국에서 배운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 친구들에게도 한국 제품들을 추천해주고 있어요. 다들 정말 만족해해요. 이런 후기들이 SNS에 올라가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코리아 글로우업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이유 말이에요. 이건 글로벌 뷰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전통적으로 뷰티 시장을 주도해온 건 유럽,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였어요. 샤넬, 디올, 랑콤, 이브생 로랑 아르마니 이런 브랜드들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세계 뷰티 시장을 이끌어왔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2025년 글로벌 뷰티 시장 전망을 보면 K-뷰티 시장 규모가 연평균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8%요? 이게 다른 뷰티 트렌드보다 얼마나 높은 성장률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만의 독특한 뷰티 철학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서구의 뷰티가 뭐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렸죠? 완성된 아름다움이었어요. 이미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고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인위적으로라도 완벽해 보이게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K-뷰티는 달라요. K-뷰티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중시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 안에서부터 빛나는 것을 추구하죠. 글래스 스킨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한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개념이에요. 슬로우 에이징, 스킨 미니멀리즘, 이런 개념들도 모두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런 개념들을 따라하고 있죠. 특히 진정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올리브영에서 리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스킨케어 인기 제품 상위 100개 중 85%가 진정 효능을 내세우고 있어요. 85%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K-뷰티의 과학적 접근도 정말 대단해요. 한국의 화장품 기술력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나이아시나마이드, 히알루론산 복합체, 이런 성분들 들어보셨죠? 이런 성분들이 모두 한국에서 먼저 화장품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제 전 세계 브랜드들이 따라하고 있죠. 특히 센텔라 아시아티카 같은 경우는 한국 전통의학에서 사용되던 성분인데 이걸 현대 화장품에 적용해서 대성공을 거둔 케이스예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센텔라가 들어간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비건 뷰티와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2025년 K-뷰티 트렌드를 보면 비건 인증 제품 수출 비중이 4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40%요? 환경을 생각하는 뷰티,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뷰티, 자연 친화적인 포장재를 사용하는 뷰티. 이런 개념들이 한국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뷰티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AR 화장품 시뮬레이션 도구, AI 기반 피부 분석, 개인 맞춤형 컬러 솔루션. 이런 첨단 기술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고 있어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도 한국이 선두주자예요. 2025년까지 100억 달러, 2032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K-뷰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정리해보면요. 첫째, 뷰티 루틴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어요. 3단계에서 10단계, 12단계로 늘어났죠. 그리고 각 단계마다 그 나름의 의미와 효과가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둘째,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브랜드만 보고 제품을 샀는데 이제는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뭔지, 히알루론산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들 알고 있죠. 셋째,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한국식 뷰티 철학이에요. 넷째,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대중화됐어요. 퍼스널 컬러, 개인 맞춤형 제품, 피부 타입별 케어.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것이 됐어요. 다섯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어요. 뷰티가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매일매일 자신을 가꾸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거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식 뷰티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한 프랑스 화장품 회사의 CEO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예요. 이분은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의 대표였는데 처음에는 한국 화장품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피부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써보고 한국의 뷰티 문화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추구해온 럭셔리함이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한국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뷰티를 발전시켰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사도 이제 한국식 뷰티 철학을 받아들여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례가 있어요. 미국의 한 유명 뷰티 유튜버가 한국에 와서 K-뷰티 체험을 했는데 그 영상이 무려 5천만 뷰를 기록했다고 해요. 5천만이에요. 그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지금까지 수백 개의 브랜드, 수천 개의 제품을 써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경험한 뷰티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제품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뷰티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뷰티를 사치가 아니라 필수로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필수를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영상 때문에 미국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이런 현상이 뷰티 업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패션, 헤어,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의 셀프 헤어케어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미용실에서만 헤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헤어케어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실제로 한 미국 여성이 이런 후기를 남겼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헤어케어 제품의 다양성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샴푸, 린스, 헤어팩 정도가 전부였는데 한국에서는 헤어 에센스, 헤어 오일, 두피 케어 제품, 헤어 미스트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제품이 다 그만의 역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한 달 정도 사용해보니까 정말 머리카락이 달라지더라고요. 윤기도 생기고 부드러워지고 머리카락이 건강해진 느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K뷰티가 단순히 얼굴 관리를 넘어서 전체적인 뷰티 케어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너뷰티라는 개념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겉으로 바르는 것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아름다워지는 것,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든 게 뷰티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한 스웨덴 여성의 후기를 들어보시죠.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꼼꼼한 스킨케어를 하고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양치를 하고 선크림을 다시 바르고 퇴근 후에는 또 다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가꾸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로 연결되는 걸 보면서 뷰티가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이런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K라이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K라이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한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에서는 한국 여성의 하루 루틴을 특집으로 다뤘는데 그 기사가 일본 내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고 해요. 기사에서 소개한 한국 여성의 하루 루틴을 보면 이랬어요. 오전 6시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 오전 6시 30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오전 7시 세안 후 아침 스킨케어 루틴 7단계. 오전 7시 30분 건강한 아침 식사 한식 위주. 오전 8시 메이크업 및 외출 준비. 오전 9시 출근. 점심시간 식사 후 양치, 선크림 재도포. 오후 6시 퇴근 후 운동 또는 취미 활동. 오후 8시 저녁 식사. 오후 9시 저녁 스킨케어 루틴 10단계. 오후 10시 30분 독서 또는 명상. 오후 11시 수면. 이런 루틴을 보고 일본 독자들이 이렇게 사니까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루틴을 따라해보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한국식 셀프케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셀프케어 방법들이 발달해 있잖아요. 팩, 마사지, 반신욕, 족욕, 심지어 집에서 하는 간단한 미용 시술까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홈케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한국식 홈케어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한 영국 여성의 후기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했을 때 한국 뷰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홈케어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페이스팩도 해보고 바디 스크럽도 해보고 네일 케어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몇 개월 후에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몸매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지만 여전히 한국식 홈케어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국의 뷰티 문화가 단순히 제품이나 기술을 넘어서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하면 K-팝이나 드라마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뷰티와 라이프 스타일의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한 미국의 트렌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뷰티와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은 서구 문화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전 세계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K뷰티 관련 산업의 경제 규모가 지금 얼마나 큰지 아세요? 화장품 수출만 102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지만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커져요. 뷰티 기기, 미용 서비스, 뷰티 교육, 뷰티 관광, 심지어 K뷰티를 테마로 한 콘텐츠 산업까지 이 모든 걸 합치면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뷰티 관광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일반 관광객보다 평균 30%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머무르는 기간도 더 길고 재방문율도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관광객들 중 상당수가 뷰티 체험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올리브영 투어, 명동 뷰티 쇼핑, 뷰티 클리닉 체험, 퍼스널 컬러 진단 같은 것들 말이죠. 한 베트남 여성의 후기를 보면 친구들과 함께 3박 4일로 서울에 왔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뷰티 관련 활동으로 채웠어요. 첫째 날은 올리브영에서 쇼핑하고 둘째 날은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메이크업 클래스 들었어요. 셋째 날은 헤어샵에서 한국 스타일로 머리 자르고 네일샵에서 네일 아트도 했고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베트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면서 자기들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K뷰티가 관광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미주,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에 나이지리아의 한 유명 뷰티 블로거가 한국을 방문해서 K뷰티 체험을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는데 아프리카 전체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뷰티라고 하면 주로 서구 브랜드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뷰티를 경험해보니까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훨씬 더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들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식 스킨케어 철학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뷰티 철학과도 잘 맞더라고요. 자연 성분을 중시하고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이에요. 이제는 아프리카에서도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남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한 브라질 여성의 후기를 보면 브라질은 카니발의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일상적인 뷰티 문화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날에만 화장을 진하게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여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K뷰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한국 제품들을 주문해서 사용해봤어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브라질은 햇빛이 강하고 습도도 높아서 피부 관리가 어려운데 한국 제품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효과가 좋았어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와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K뷰티가 현지 문화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뷰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뷰티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패션 업계에서도 한국적인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이나 한국의 전통적인 색감을 활용한 디자인들이 전 세계 패션 위크에서 주목받고 있죠. 또한 푸드 산업에서도 뷰티푸드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어요. 피부에 좋은 음식, 항노화에 효과가 있는 음식,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국의 전통 음식들 중에서도 이런 효과가 있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들이나 인삼, 홍삼 같은 건강식품들이 뷰티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죠. 실제로 미국의 한 유명 영양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뷰티와 건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완벽한 음식이다. 특히 발효 음식들은 장 건강에 좋고 장 건강이 피부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음식 문화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한국 음식점에서도 뷰티 메뉴를 따로 운영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피부에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뷰티푸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외에도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먹는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바로 뷰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피부 분석 기기, 맞춤형 화장품 제조 시스템, AR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AI 뷰티 컨설팅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올리브영 같은 곳에 가보면 피부 측정기로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이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미국의 한 뷰티 테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뷰티와 기술의 융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개인 맞춤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 이런 기술들이 해외에 수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뷰티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대국이 아니라 문화대국, 뷰티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공 뒤에는 또 다른 도전들도 있어요. 앞으로 코리아 글로우업 현상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할지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접근성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불편을 겪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한 캐나다 관광객의 후기를 보면 한국의 뷰티 제품이나 서비스는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앱을 다운받으려고 해도 한국 계정이 필요하고 결제를 하려고 해도 한국 카드가 없으면 안 되고 특히 배달앱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모르면 이용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친화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다행히 정부와 민간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두 번째로 언어 장벽 문제가 있어요.
K뷰티 제품들의 설명서나 사용법이 아직도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제품을 구매해도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생기죠. 한 태국 여성의 후기를 보면 한국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정말 많이 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사용법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구글 번역기를 써도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용법을 찾아보고 한국 뷰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사용법을 익혔어요. 조금 번거로웠지만 그래도 효과가 좋아서 만족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해요. 제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사용법 안내 영상 같은 것도 여러 언어로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문화적 차이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복잡한 스킨케어 루틴을 외국인들이 모두 따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호주 남성의 후기를 보면 한국식 스킨케어를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아침에만 7단계, 저녁에는 10단계를 해야 한다니. 처음에는 신기해서 다 따라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간소화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효과는 충분히 좋아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심플 버전 루틴을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단계만 선별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번째로 가격 경쟁력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해외로 수출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운송비, 관세, 유통업체 마진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죠. 한인도 여성의 후기를 보면 한국에서 직접 사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격이 23배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효과가 좋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이나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해요. 다행히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뷰티 제품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포장재, 성분, 제조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한 독일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K뷰티의 인기는 인정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포장과 일회용 제품들이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요구에 맞춰서 한국 뷰티 업계도 변화하고 있어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천연 성분, 비중 확대, 제조 과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브랜드 차별화 문제가 있어요. K뷰티가 인기를 끌면서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한 미국의 뷰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K뷰티 시장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몰려들면서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각 브랜드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뷰티 업계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코리아 글로우업 현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더 나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한국인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코리아 글로우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한국이 그런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 코리아 글로우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정말 밝아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전망을 보면 글로벌 K뷰티 시장 규모가 연평균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온라인 유통 시장은 연평균 11.2% 성장하고 비건 뷰티 시장은 248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AI 맞춤형 뷰티 서비스도 대중화될 것으로 보여요. 개인의 피부 상태, 생활 패턴, 선호도를 분석해서 완전히 맞춤화된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뷰티 테크의 발전이에요. AR 메이크업 시뮬레이션, AI 피부 분석, 개인 맞춤형 제품 제조, 가상현실 뷰티 체험 같은 기술들이 K뷰티와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뷰티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피부를 촬영하면 AI가 분석해서 그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VR로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고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 집까지 배송되는 세상을요. 이런 기술들이 실현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한국식 뷰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K-뷰티의 영향력은 뷰티를 넘어서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될 거예요. K-푸드와의 결합을 통한 홀리스틱 뷰티가 주목받을 거예요.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이 통합된 뷰티 솔루션 말이죠. K-패션과의 결합을 통한 토털 뷰티도 확산될 거예요. 헤어, 메이크업, 패션이 하나로 조화된 종합적인 스타일링 서비스 말이에요. 심지어 K-라이프 스타일과의 결합을 통한 라이프 뷰티도 등장할 거예요. 운동, 식단,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든 생활 영역이 뷰티와 연결된 통합 서비스 말이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코리아 글로우업은 단순한 뷰티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표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가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진정성이에요. 한국인들이 뷰티를 대하는 태도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진정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까지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배려의 문화도 있어요. 한국의 뷰티 문화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어요. 깔끔하게 관리된 외모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함께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의를 지키려는 마음 말이에요. 이런 배려의 문화가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 사회에서도 이런 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한 끊임없는 발전에 대한 의지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건강해지려고 해요. 이런 의지가 한국의 뷰티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노력,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열정,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추려는 노력들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의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것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해요. 좋은 제품을 발견하면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요. 이런 공유의 문화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코리아 글로우업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국인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경험이었던 거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코리아 글로우업은 단순한 뷰티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새로운 아름다움의 철학이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제안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증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째, 아름다움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둘째, 진정한 뷰티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체의 변화라는 점이에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셋째,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점이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관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진짜라는 걸 보여줬어요. 넷째, 좋은 것은 나누면 더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다섯째, 진정성과 배려가 있는 아름다움이 진짜 매력적이라는 점이에요. 가식적이거나 과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걸 보여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단순히 좋은 화장품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당신은 못생긴 게 아니다. 한국에 가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한국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 가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외모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낸 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더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더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세요. 코리아 글로우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정말 길었죠? 하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멋진 모습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코리아 글로우업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또는 외국인 친구들의 놀라운 반응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한국의 자랑이라는 걸요. 감사합니다.